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바람 피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말하니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 나간 것 같은 남편한테 참교육을 했으니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연봉이 대기업급이에요.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봤는데 남편이 알아서 뭐 하냐고 묻곤 했죠. 어차피 제가 들어도 모르는 분야라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어요. 무튼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가져오는 돈이 있으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남편이 생각보다 꽤 잘 버는데도 늘 돈 문제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가 항상 남편 생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0만 원은 너 쓰고 10만 원은 식구들이랑 써라. 식구들한테는 딱 10만 원만 써야 한다. 나머지 10만 원은 네 마누라한테 쓰지 말고 꼼쳐놓고 너만 써. 그런데 제 생일에는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10만 원 보냈으니까 식구들이랑 써라. 너만 쓰기만 해봐.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해 볼 거다. 제가 은근히 차별하신다고 시어머니 셈법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이 그냥 웃어넘기면서 이리 말했어요. 겨우 10만 원 가지고 유난이네. 그럼 당신이 10만 원 다 쓰던가. 뭐 살 게 있다고 그래. 전 그 말이 너무 열받아서 작년 생일날에는 그냥 나가서 옷을 사오고 친구들 만나는데 다 써버렸어요. 제가 저녁 시간대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인상을 쓰며 묻는 거 있죠? 야, 엄마가 준 10만 원 어딨어? 설마 그거 다 쓴 거 아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거 내 돈 아니었냐고 맞받아쳤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차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10만 원을 홀라당 다 써버렸다고? 여자가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아주 내 돈을 자기 돈처럼 펑펑 써버리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 그런 남편을 무시했지만 어머님이 남편에게서 말을 전해드렸나 봐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좀 10만 원 말도 안 하고 다 써버렸다며. 너는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쓰니? 아무리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가 보내준 돈을 홀라당 혼자 써버려? 여자가 결혼했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신경 써야지. 어디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돈을 많이 쓴 거냐고 대드니까 시모가 깜짝 놀랐죠. 어머 얘 좀 봐라 이러더니 그 후로 남편이 절 갈구는 날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좀 들어보실래요? 장을 보고 왔는데 3만원치밖에 안 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영수증을 보더니 식탁을 탁탁 두드리면서 이리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뭐 한다고 3만 원이나 썼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번 줄 알아? 남편이 개고생해서 벌어왔는데 고마운 줄 모르네. 보면 볼수록 당신 아주 가관이야. 내가 눈치 안 주니까 돈 막 쓰지? 당신은 지금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살림도 모르는 남자가 설탕을 들었다 놓더라고요. 세상에 설탕이 필요 없는 집안이 있나요? 그 점을 오목조목 따지니까 남편이 할 말을 잃었나 봐요. 말을 더듬더듬거리더니 갑자기 버르장머리 없대요. 아내가 남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겨우 10만 원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렇게 완벽하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는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2년 전부터 남편이 절 갈구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저도 점점 예민해져서 남편과 자주 싸웠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번에 알아차리게 된 거죠. 최근에 아파트 청약을 도전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중요한 사항은 부부 사이에 공유해야 했기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아파트 청약에 아파트만 놓았는데도 펄쩍 뛰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냥 하지 말라니까. 도대체 언제 청약 신청했냐고 물어보는데도 답답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서
저도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래서 남편 무시하고 청약 신청하려고 했어요. 결국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려다가 발각돼서 남편이랑 말싸움을 했어요.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파트 청약 안 된다고. 우리 엄마 대출 갚아주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 아파트 없이 전세집으로 잘 살아왔잖아. 왜 갑자기 아파트 청약에 꽂힌 거야? 저한테 말한 적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었다고 박박 우겨요. 저랑 상의한 문제래요. 전 들어본 적도 허락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무려 2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내고 있었대요. 왜 이걸 이제야 말하고 왜 자꾸 말했었다고 우기냐고 소리쳤는데요. 이때 남편이 오히려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내 돈이야. 당신이 번 돈 아니잖아. 처가댁 빚 있어서 그래? 그거 갚아주고 싶으면 당신이 일해서 갚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겨우 몇 천만 원 보태놓고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아파트 대출금,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전부 다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말았어요. 뭐? 아파트 없이 전세집에서 잘 살아와? 당신 호구야? 우리부터 집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말도 없이 어머님 집부터 덜컥 해주면 어떡해. 당신이 일하면 다야? 그래. 나 육아 안 하고 일 나갈게. 우리 생활비도 반반, 육아도 정확히 반반 해. 그런데 남편이 개념 없는 여자래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냐고 저를 무시하길래 이렇게 반박했죠. 나는 뭐 일 안 해본 줄 알아? 나도 일하고 싶어. 일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할 거 아니야. 당신이 육아 하나도 안 도와주길래 가정주부 한 거야. 내가 집에서 탱작탱작 노는 것 같아서 짜증나? 그럼 당신이 가정주부 해.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당신보다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는지 쭉 읊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도 다 포기하고 나왔다고 고함을 질러대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보고 독한 여자래요. 지겹다고 하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진짜 애들만 아니면 남편이랑 정리해버리고 싶었죠. 이것도 모자라.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 일을 전부 다 시어머니한테 알린 거 있죠. 결국 어머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내 집, 시모집 타령하면서 우리 집부터 가져야지 왜 해줬냐고 우는 소리 했다며? 왜 그 아파트가 아들 거가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들이랑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아들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빚 있고 대출금 남아있는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신청할 수 있는데 남편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아파트 공동명의로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주택 보유자가 되는 바람에 아파트 분양에도 불리해진 겁니다. 어차피 신청해봤자 다른 가족이 될 테니 시간 낭비인 셈이죠. 우리는 전셋집 사는데 냉큼 아파트 공동명의에 자기 이름을 올리다니.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치고 말았는데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산 거면 말을 안 해. 앞으로 우리가 살 집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기대도 없는 집인데 어떻게 덜컥 살 수 있어?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용납 못하니까 어머님 대출금 그만 갚아줘. 더 이상 대출금에 재산세까지 내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말하라고. 제가 남편 옷깃을 잡아채서 얼른 말하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정신 나간 것이라며 제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께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어머님, 집 팔아서 전세로 잠깐 계시고 무주택 되세요. 지금 계신 아파트를 팔아서 어머니가 투자한 금액 돌려드릴게요. 이때 시어머니가 무슨 말로 거절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이 나이에 집도 없는 거 싫다.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엠이 집 좀 해줄 수 있지. 왜 그러니? 누가 보면 불효한다고 욕한다. 행동거지 똑바로 해라.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돌아버릴 뻔했죠. 여기서 남편이 더한 말을 해댔어요. 왜 우리 엄마를 알거지로 만들려고 그래?
분양 안 받으면 그만인 거 아냐? 왜 이렇게 일을 피곤하게 만드냐고. 당신이 용돈 드리고 모시고 살 것도 아니면서 괜한 일에 나서지 마.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아서 참지 않고 바로 역정을 냈는데요. 그럼 나도 친정에 아파트 해드릴게. 시댁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출금, 대출이자, 관리비 내주자. 이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친정이랑 시댁이 같아?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땡전 한 푼 안 버는 당신이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억울하면 일해. 제가 애를 셋이나 키우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취직하면 당신이 육아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막말만 했어요. 속 터질 것 같아서 친정으로 도망가서 엄마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죠.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아야, 사실 말이다.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사부인이 글쎄 나보고.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정에 괜히 간 것 같더군요. 저녁을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친정 엄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사부인이 갑자기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줘 버렸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는데 자꾸 이유는 묻지 말래. 1년만 쓰고 다시 준다고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하니? 줘야지.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제가 사정이 안 좋은 척 연기를 했대요. 제가 그걸 믿냐고, 왜 저한테 확인 전화를 안 했냐고 소리치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간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 놓고 3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갚길래 엄마랑 한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엄마 대답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빌려줬냐고 짜증을 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내가 안 빌려주면 네 입장이 어떻게 되겠니? 안 그래도 시댁 눈치 많이 볼 텐데 어차피 있는 돈 빌려준 거야. 조금씩 갚고 있는데 왜 그래? 사부인이 설마 안 주시겠어? 결국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돈을 전부 다 갚았다고 해요. 엄마는 갚았으니 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엄마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서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매년 명절 때 집으로 찾아가 덕담을 하며 말했었죠. 엄마, 이번에 어머님 돈 빌려주기만 해봐. 어머님 돈 진짜로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고 해외여행 가서 한 달 살이 하려고 빌려간 거래. 자기 호화 여행하려고. 앞으로 또 빌려주면 우리 연 끝이야. 절대 빌려주지 마. 제가 제발 착하게 굴어서 호구 잡히지 말라고 했으나 엄마가 또 시무한테 10만 원을 빌려준 거 있죠.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이러다 큰 돈이 될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진짜로 엄마 연락을 무시했어요. 한 달 정도 연락 끊으니까 엄마가 절대 돈 안 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또 엄마 성격을 까먹고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 몰래 1억 8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1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서 엄마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처음 몇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잘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겨우 연락이 닿으면 시모가 이런 말을 해댔대요. 다부인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아직 돈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사부인한테 돈 갚으려고 일하다 보니 연락을 잘 못 받게 됐네. 바빠서 그런데 전화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돈은 금방 갚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다고 하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저랑 연락 끊길 각오를 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말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업도 안 하는 시모가 무슨 고난이 있었겠어요. 남편이 사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며 아무렇지 않게 등산이랑 수영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희생시켜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것 같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님, 저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둘째치고 저희 엄마한테서 돈 빌려갔다면서요. 그냥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8천만 원이요. 아, 어디에 썼는지는 관심 없고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우리 엄마 피 같은 돈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이제는 시모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악을 쓰니까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왜 널 만나야 하니? 빌린 건 알아서 갚을 테니까 기다려라. 네 돈도 아니면서 왜 삼자가 나서서 난리야? 나는 너랑 만나서 할 말 없다. 바쁘니까 끊어라.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렸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결국 저는 시모 뒤까지 밟게 됐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갈 법한 번화가를 가더니 누굴 기다리는 거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시아버지를 두고 딴 남자를 만나다니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랑 팔짱을 끼고 껴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대로 백화점에 가 어린 놈한테 명품을 사주더라고요. 역겹게도 손잡버린 남자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여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사줄까? 더 필요하면 말만 해. 여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남자는 할머니 뻘인 시모가 뭐가 좋다고 히히덕거리면서 자기 여보거리더라고요. 창피하지도 않은지 쇼핑 후에 밥도 먹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등 바로 뒤에 앉아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내가 요즘 작업하고 있다는 남자 있잖아. 늑다리 그놈. 그놈이 돈을 이만큼이나 줘서 여행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기 미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올까? 남자의 반응이 어떤지 귀 기울여 보니 얼척이 없더군요. 작업한다는 말도 신경 쓰이지 않는지 아주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한 작업이 제가 생각한 작업이 맞는 걸까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조금 더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랑 남자가 둔해서 그런지 제가 따라다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흉볼까 두렵지도 않은지 아주 좋아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사준 아파트로 들어갔죠. 시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어서 남편이 사준 곳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사 갔나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해 안부 드리는 척 이런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혹시 이사 가셨어요? 남편이 하는 통화 내용 슬쩍 들어보니까 이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시부는 이사 간 적이 없대요. 왜 이사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시길래 얼른 이런 말로 둘러댔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다 깨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핑계대면서 연락드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연락 안 드렸죠?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랑만 연락한 것 같아서요. 아, 갑자기 국 끓여놓은 게 넘치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영리하게 잘 둘러대고 전화를 끊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랑 대화 좀 하자.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 내가 우연히 어머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에서 웬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거 있지? 몇백만 원짜리 명품도 사줬어. 그런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원래 그 나이 되면 그러는 거 아냐? 아버지도 바람 피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이혼당해서 참교육할 생각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엄마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절대로 승소 못하게 알아서 다 커버칠 거라서 소용없어. 당신 법도 잘 모르면서 설치지 마. 저는 이런 남편에게 배신감이 느껴져서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아버지한테 갑자기 찾아와 죄송하다며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처음엔 당황했던 아버님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고 차 한 잔을 내주셨어요. 저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신 다음 숨을 돌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집을 따로 둔 것도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한 것도 모르고 있었네. 집사람이 사부인께 1,000만 원 빌린 것도 최근에 1억 빌린 것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생활비를 안 줘서 빌린 건가? 게다가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사진이라도 있니?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연구 개발 일을 하셔서 돈을 정말 잘 버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치스러워져서 주는 돈을 뚝 끊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당연히 이혼할 거래요. 아버님의 이혼을 말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지금 이혼은 안 돼요.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칠 때가 아니거든요. 아버님도 제 말 듣고 증거 있냐고 하셨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법정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바람핀 증거도 없고 게다가 남편이 어머님을 감싸주고 있어요. 아버님도 눈치챘겠지만 어머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파트 남편이랑 공동명의잖아요. 남편도 다 알고 무슨 수를 써놨을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패소하실 수도 있으니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겨야 했던 저도 아버님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마중을 하면서 이리 물으셨어요. 이사 갔냐고 물어본 거 전부 다 눈치채고 전화한 거였니? 이 말을 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손을 붙들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무슨 고생이냐며 눈물을 흘렸죠. 제 인생과 아버님 인생을 망친 놈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계획을 짰어요. 그 뒤로 저는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한다고 하는 거 있죠? 혹시 몰라 쫓아다녀 봤더니 회사는 안 가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고 있더군요. 그것도 매일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나? 연차를 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거기서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길래 아예 배달업체에 취직해버렸는데요. 면허도 있고 헬멧에도 액션캠을 달아놔서 블랙박스처럼 쓸 수 있었죠. 그날도 시어머니 집 주소로 배달이 찍혔더라고요. 서둘러 음식을 픽업한 후 남편의 민낯을 찍을 오토바이 헬멧을 눌러쓰고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불륜남은 물론 남편과 식탁에 앉아있는 다른 여자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불륜남은 제가 백화점에서 봤던 남자랑 다른 남자였어요. 시어머니 또래 나이대에 점잖아 보이는 분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도대체 몇 명의 남자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모자라 집안 살림도 그득그득한 게 신혼집을 아예 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가 돼서야 확신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려고 이 집을 공동명의로 대출까지 해서 사들인 거구나.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남편 집으로 배달을 가 액션캠으로 녹화를 해두고 증거를 모아놨을 무렵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 있죠? 전화를 받아보니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니? 이번에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부인이 빌려간 돈 때문에 여윳돈이 없어서 전화했어. 보일러 수리비만 어떻게 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원래 이런 걸로 전화를 잘 안 주시는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괜찮지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상하셨겠죠. 친정 엄마보다 제가 더 기분 나빠하며 지갑에 넣어둔 남편 카드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걱정 말라고 말해버렸어요.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남편 카드로 보일러 수리 비용을 결제해버렸거든요.
남편 놈은 일은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 했어요. 너 지금 뭐 결제한 거야? 지금 당장 환불해! 뭐? 보일러 수리 비용? 그걸 왜 내 돈으로 결제하는데?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랬잖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도 귓구멍 있어서 다 알아듣는데 네 말이 뭐 같아서 씹은 거야. 내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너 딱 기다려. 네 엄마랑 다르게 바로 갚을 거니까. 남편이 싸가지 없다고 역정을 내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발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새벽에도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남편 돈을 갚아버리고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들어와 달라고 비는 거 아니고 이대로 별거 하자는 말인지 물어보려고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런 대꾸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다녀봤어? 이 업계 종사해 봤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서서 난리야. 당신 요즘 배달 일하고 있지? 돈도 이제 안 보내줄게. 괜히 바가지 긁지 말고 조용히 애 키우면서 집에나 있어. 제가 반박할 겨를도 없이 전화가 뚝 끊겨버렸어요. 이래놓고 소송당할까봐 무서운지 문자로 바쁜 척은 오지게 했어요. 야근한다,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면 이 문자들을 증거로 바빴다는 핑계를 대려는 거겠죠. 이날도 출장 간다고 문자를 남겨놨길래 시어머니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시어머니 집을 어슬렁거리며 승소하다 못해 남편 인생을 망칠 만한 건더지를 계속 찾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와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는 거 있죠. 시어머니 집 문이 열린 순간 보았던 그 상간녀가 나온 거예요. 남편 돈으로 아주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지 온 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며 네가 벌어서 써라.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더니 저 여자한테는 돈을 펑펑 쓰나 봐요. 전현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하나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상간녀가 다른 남자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다가 애교까지 부리고 있더라고요. 오는데 고생 많았어. 생각보다 멀지? 밥은 먹었어? 밥 사줄까? 뭐 먹을래? 남자 눈곱까지 대주며 눈웃음을 치길래 상간녀한테 저기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저 김상원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김상원 씨랑 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그쪽이랑 바람 피는 거 알게 돼서 이혼하려고요. 남편 인생 망치려고 증거 모으고 있는데 당신 얼굴도 다 찍혔어요. 당신 인생도 망치기 싫으면 바람 필 시간에 김상원 씨 인생 망칠 증거나 모으세요. 이거 걱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저 아파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상간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상간녀를 공갈해서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정색을 하며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뭐? 와이프요? 그래서 손인신고 미루고 결혼식만 올리자고 한 거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리고 저 바람 피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제 친동생이고요. 정신적으로 지능이 낮은 애라서 제가 엄마같이 챙겨주느라 연인처럼 보였나 보네요. 여자가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주면서 친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와이프인 증거를 보여달라길래 애들 사진이랑 여행 가서 찍은 사진까지 전부 다 보여줬죠. 뒤지고 뒤져서 최근에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여자가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이제서야 현실을 알게 된 여자가 훌쩍거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이리 말했어요. 우리 그 애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일단 같이 살다가 자리 잡으면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결혼식만 올렸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상한 걸 발견하긴 했어요.
다른 여자 집에 드나들어서 그이랑 싸웠거든요. 아무래도 저 말고 다른 살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 줄 알았던 남편이 나한테 출근한다고 해놓고 여자와 여러 살림을 차린 걸까요? 중소기업 직장인 월급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고 오던 남편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돈은 어떻게 벌어오는지 싶어 여자와 연락처를 교환했죠. 계속 연락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한패래요. 여자가 나가기 전에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나갔다며 녹음본을 보내줬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들, 그래. 네 말대로 그 여자는 진짜 세상 물정 모르더라. 대충 사기당했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잠수 타버려. 진짜 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니? 나도 이번에 늙은 놈 한 놈 물었는데 진짜 마누라처럼 해준다고 아주 좋아 죽어. 조만간 수술하게 됐다고 수술비 뜯어내려고. 전화통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주 사기단이 따로 없더군요. 이런 사람과 그렇게 오래 살았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있죠. 당한 사람이 호구지. 그걸 왜 미안해? 세상에 이렇게 편한 일이 어딨니? 그때 너 안 말리고 나도 같이 하길 정말 잘했다. 덕분에 이런 명품백도 사보고 젊은 놈이랑 연애도 해보잖아. 이 말 끝에 어찌나 웃어대던지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도 몰랐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최근에 호구 잡으려 했던 여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거든요. 몇 달 후에 남편이 드디어 탈탈 털려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이 집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시댁에 갑자기 압류 딱지가 붙었어. 우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줬나 봐. 지금 급하니까 얼마나 있는지 한 번만 봐봐. 그 돈으로 도망가거나 초특급 변호사라도 고용하려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이 되갚아줬어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며 나한테 돈 맡겨놨어? 친정 보일러 수리 비용 좀 냈다고 노발대발하더니 당신은 나한테 왜 돈 달라고 해? 그리고 나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째? 요즘 사업이 안 풀려? 경찰이 방해하고 있나 봐. 당신 꽃뱀 사업은 좀 어때?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말로 남편을 패버렸어요. 나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그동안 회사원이라 속이며 출근할 때마다 여자들 등골 빼먹은 거.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눈 감아주고 당신 꽃뱀 사업에 뛰어든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여자한테 받은 영상을 보여주고 녹음본도 들려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놓고 하하호호 웃는 영상과 시어머니가 하는 전화통화 목소리 듣고 기절하려고 했죠. 바로 저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사과는 하지 않고 무슨 말 했는지 아시나요? 여보, 안 그래도 나 여자 잘못 만나서 경찰한테 걸렸어. 여자 아버지가 교통경찰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형사 연줄이 있어서 찍혀도 단단히 찍혔어. 나 해외로 안 튀면 이러다가 그동안 한 짓 다 들켜서 깜빵 들어가.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어?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한 명씩 데려와서는 애들을 봐서라도 도와달래요. 해외에서 다리 잡으면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 주겠대요. 애들 아빠 없이 키울 거냐고 묻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도 정말 역겹죠. 그래서 애들한테 남편 손을 치워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한 짓이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남이야. 나도 이혼 소송할 거고 그동안 당한 거 고소할 테니까 당장 나가.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이 집 자기 집이라고 우기더니 이런 말까지 해댔어요.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당신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그리고 난 당신뿐인데 왜 그래?
나는 그 여자들한테 몸은 준 적 있어도 마음 준 적은 없어. 여자들 사기쳐서 번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잖아. 생각을 해봐. 요즘 서울 사는 여자들 중에서 집안일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이게 전부 다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막말을 해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직접 만든 전단지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오토바이 타면서 뿌리고 올 거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겠지? 여기 당신 집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나갈게. 나간 김에 뿌리고 와야겠다. 난 친정집으로 가면 그만이고 당신 고소하면 그만이야. 남편이 그제서야 저자세로 나오면서 제발 이 집에 있어달래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니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달라는 거 있죠.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사정했어요. 여보, 이거라도 제발 받아줘. 우리 엄마가 빌린 돈 갚으라고 그동안 모아둔 거야. 당신 주려고 가져온 거라고. 응?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나 숨겨주면 은혜 죽을 때까지 갚을게.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어대며 무릎까지 꿇길래 핸드폰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무슨 수로 믿어? 몇십 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 믿어서 숨겨줬다가 나까지 사기꾼 돼서 감옥 가면 어떡해? 나를 지켜준 담보 하나쯤은 있어야겠어. 동영상 찍을 거니까 그동안 한 짓 전부 다 고백해. 제가 이리 말하니까 남편이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어대더니 제 다리까지 붙잡으며 말했어요. 나 사실 당신 몰래 여자들 속에서 돈 뜯어내고 있었어. 우리 엄마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나랑 같이 나이 든 남자들 등쳐먹으면서 갈취하고 있었고 우리 둘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1억이 훌쩍 넘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 도와줄 거지? 남편이 급하게 되묻길래 녹화를 종료하고 말했어요. 아니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 나 이 영상 경찰한테 넘길 거고 소송 증거로도 쓸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속은 여자들한테도 넘겨줄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란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이 순간 욱해서 일어나더니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당신이 초인종 누를 때부터 경찰을 이미 불러놨다고 말해버렸죠. 때마침 경찰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길래 열어줬어요. 그 길로 남편은 체포되고 머지않아 시어머니도 잡히게 됐는데요.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뜯긴 1억 8천만 원도 돌려받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에서 살던 그 여자가 만나자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보고 줄 게 있다고 하길래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됐는데요. 여자는 첫 만남 때랑 다르게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잠도 못 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이랑 이혼 소송하고 계신다고 했죠? 저도 사기죄로 소송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여자에게 이렇게 힘들어할 일도 아니라고 했어요. 본래 가정적인 남자도 아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위로했는데요. 여자가 제 말을 듣고 갑자기 울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저 임신했대요. 하필이면 사귄꾼 애를 임신했는데 어떡해요. 애들 다 커서 아빠 찾으면 뭐라 말해야 하죠?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남편이랑 살 만큼 살았고 있어봤자 큰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결혼 후에 일을 쉬다가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죠. 반대로 이 여자는 이제 막 만난 뜨거운 사랑을 잃었으니까요. 결혼도 안 해본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키울 처지가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을 테죠. 저는 그런 여자를 토닥여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남편이 매달 주는 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내 남편의 자리가 크지 않았구나. 사기꾼이 아니었고 단순한 바람이라서 저를 버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살게 되었어도 제 남편한테 별로 의지가 안 됐을 거예요. 돈이야 벌면 돼요. 의지야 친정엄마나 다른 남자한테 하면 돼요.
애들이 외로워하고 소외받는 거? 저희 집은 남편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부터 계속 외로워하고 아빠를 찾아댔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제가 여자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니까 여자가 눈물을 닦아내더니 가방을 뒤지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우는 걸 보려고 오신 건 아닐 텐데. 사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여자가 건넨 수첩과 휴대폰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수첩에 적힌 것과 휴대폰을 켜본 순간 남편의 참교육을 확실히 하러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 수첩에 남편이 속였던 여자들 전화번호, 주소, 재산 정도가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마도 공기계를 여러 개 사용하며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혼 소송 재판에 참석한다길래 벼르고 있었죠. 남편이 재판 도중에 판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며 빌기도 했어요. 여보, 이제 내 인생 망가져서 돈도 없어. 당신한테 줄 위자료, 양육비 전부 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소송 안 해도 여자들한테 받은 고소가 너무 많아. 제가 입을 열지 않아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해줬어요. 화면에 보이는 수첩 보이시죠? 피의자가 직접 수기로 적어놓은 여성분들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재산 정도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 100% 피의자와 일치했습니다. 공기계 역시 수십 개의 연락처가 있었으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보다 더 많은 공기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에 남편이 좌절했죠. 남편이 한 짓이 워낙에 파렴치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펼쳐져서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짓을 보니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큰 죄가 또 있나 봅니다. 남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오더니 혹시 다른 휴대폰도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리 말해버렸는데요. 응, 내가 가지고 있어. 너한테 속았던 여자가 승소하려면 필요해서 공개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왕 재판까지 하게 된 거 네가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란 거 광고해야겠더라. 당연히 남편이 말하는 휴대폰의 정체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을 겁주고 싶어서 허세를 떨었는데요. 제 의도대로 남편이 제발 봐달라고 빌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핸드폰 없어도 승소할 수 있잖아. 제발 그 핸드폰만은 숨겨줘. 내가 달라고 안 할게. 제발. 당신한테 당한 여자들도 지금 이 증거로도 충분히 이기잖아. 당신한테 사과한 것만으로 부족해? 내가 수첩에 적힌 여자들한테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까?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말하길래 얼른 다리를 획획 흔들며 떨쳐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대면서 저한테 딱 붙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갈게. 내가 한 명씩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 핸드폰만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줘. 저는 대신 조건을 내세웠어요. 저랑 동행하고 영상을 찍는 조건으로요. 결국 남편은 제 요구대로 남편한테 사기당한 여자들을 한 명씩 찾아갔어요. 무릎 꿇고 비는데 여자들이 남편 뺨을 때리고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난리를 치더군요. 욕을 먹는 모습까지 전부 다 촬영해놓고 저장해놨어요. 총 10명한테 수모를 겪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내가 찍은 거 평생 간직하고 있으려고. 친정집 보일러 고쳤다고 뭐라 한 거 기억나?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난리 피웠잖아. 가서 우리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처가에서 고생 좀 해봐. 안 그러면 이거 인터넷에 올려버린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친정을 찾아가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보일러 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 거, 집사람과 친정 식구들 속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인성 자체가 못돼 먹은 인간이라서 와이프를 속이고 장모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남편이 속죄하는 의미라며 정중하게 무릎을 꿇더니 넙죽 절을 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엄마는 그저 일어나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의 사기죄는 불구속 기소로 이루어져서 친정집에 있게 됐어요. 남편이 수감되기 전까지 친정집에서 저희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해줬어요.
한마디로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죠. 남편이 깜빵 가기 바로 직전 재판까지 발로 걸레로 툭툭 치며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뭐해? 여기 먼지 보이잖아. 얼른 닦고 걸레 빨고 재판 들어가. 이번엔 깜빵 들어가길 바랄게. 이 말에도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바닥을 닦고 재판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 길로 죄가 확정돼서 깜빵에 들어간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공동명의로 샀던 아파트는 이미 처리해서 저희 생활비로 써버렸고요. 신혼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내놨는데 남편이 깜빵 들어가자마자 팔리더군요. 지금은 친정집에서 친정엄마, 친정아빠랑 애들이랑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말한 핸드폰에는 여자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 뿌린 씨앗이 여럿 됐나 봐요. 애기들도 잔뜩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랑 애기들 얼굴은 가려놓은 사진들을 전단지에 추가해버렸어요. 전단지가 새로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곳곳을 다니며 뿌려버렸는데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을 요구하니 돈이 없다고 징징대던 남편 지갑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래서 사기꾼 말은 믿으면 안 되나 봐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시련을 줬는지. 궁금해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확실히 종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 들어주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교회와 친정 식구들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버텨보려고요. 여러분은 부디 저희 남편 같은 사기꾼 만나는 일 없길 바랄게요. 저보다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다면 제 사연글 떠올려 주세요. 저 같은 애도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든 간에 늘 행복하시면 좋겠네요.